지금 월스트리트가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대상이 비트코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전통금융의 심장부를 겨냥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 디파이와 토큰화 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혹은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렇죠. 금융시장의 권력 구조 자체를 아예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충돌의 서막이 열린 거죠. 그리고 그 선봉에 월가의 절대 강자 시타델 증권이 나섰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칼을 빼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거대한 충돌의 본질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월가의 그림자 제왕이라고 불리는 시타델은 왜, 그리고 하필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디파이를 공격하는 걸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투자자 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겨진 진짜 속내는 건지, 그리고 이 싸움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전쟁의 한쪽 플레이어부터 제대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시타델 증권. 사실 게임스탑 사태 때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여전히 좀 베일에 쌓여있는 회사예요.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장의 공기 같은 존재입니다. 공기요? 네, 세계 최대의 시장 조성자,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식시장이 멈추지 않게 계속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산소, 즉 유동성을 공급하는 회사라는 의미입니다. 아, 우리가 주식 앱에서 시장가 매수 버튼을 누르면 거의 바로 거래가 체결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화면 반대편에 항상 시타델 같은 시장 조성자가 우리의 주문을 받아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에 끊임없이 매수 호가랑 매도 호가를 촘촘하게 제시해서 거래가 마비되지 않게 하는 뭐랄까 시장의 윤활유 같은 역할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죠? 자선 사업은 아닐 텐데요. 핵심 수익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주 고전적인 방식인데 매수 매도 호가 사이에 아주 미세한 가격 차이, 이걸 스프레드라고 하잖아요. 네네. 100원에 사서 100.1원에 파는 식으로 아주 작은 이익을 남기는데 이걸 하루에 수억, 수십억 건의 거래로 쌓아서 막대한 수익을 만드는 거죠. 아, 규모의 경제로 승부하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수익원은 뭔가요? 이게 훨씬 더 논란이 많다고 들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문 흐름에 대한 대가 지급, 즉 PFOF 모델입니다. PFF. 네, 쉽게 말해서 로빈후드처럼 수수료가 없는 주식 앱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앱들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문 정보를 통째로 시타델에 팔아넘기는 겁니다. 잠깐만요. 주문 정보를요? 그렇습니다. 그럼 시타델은 수많은 개인들이 어떤 주식을 얼마나 사려 하고 팔려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시장 전체보다 몇 밀리초 먼저 알게 되는 거죠. 와, 그건 엄청난 정보 우위 아닌가요? 사실상 모두의 패를 먼저 보고 게임에 참여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 정보를 활용해서 가장 유리한 가격에 미리 포지션을 잡고 개인들의 주문을 처리해주면서 또 한 번의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의 실시간 데이터 흐름을 독점하는 보이지 않는 시장의 지배자라고 불리는 이유죠. 그 시장의 지배자가 SEC에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단순히 불만을 토로한 게 아니라 이건 아예 판을 새로 짜달라고 요구한 수준이던데요. 핵심 내용이 뭔가요? 한마디로 디파이를 우리랑 똑같은 링 위로 끌어올려서 동일한 규칙으로 싸우게 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규칙으로? 네. 구체적으로는 애플이나 테슬라 주식을 토큰화해서 거래시키는 디파이 프로토콜 역시 기존 증권사처럼 거래소와 브로커 딜러로 정식 등록하고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그들이 규제해야 할 중개인으로 지목한 대상의 범위예요. 단순히 탈중앙화 거래소 플랫폼만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 이 전쟁의 핵심입니다. 시타델은 토큰화 주식을 거래하는 모바일 앱, 그리고 투자자가 자산을 보관하는 개인의 디지털 지갑, 지갑까지요. 심지어는 사람의 개입 없이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AMM, 그러니까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그 코드 덩어리까지 전부 금융 중개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코드까지 중개인으로 취급하라는 건 이건 정말 전방위적인 압박이네요. 그들의 논리는 뭔가요? 이렇게까지 범위를 넓히는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요. 겉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생각해보라. 똑같은 애플 주식인데 하나는 나스닥이라는 엄격한 규제 시스템 안에서 거래되고 다른 하나는 아무런 감시도 없는 디파이 프로토콜 위에서 거래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아, 일리가 있네요. 하나의 자산에는 하나의 규제칙에만 있어야 시장의 공정성이 유지된다는 거죠. 사실 누구라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아주 강력한 논리입니다. 일관성의 원칙을 내세우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디파이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투자자 보호라는 큰 우산 아래 네 가지를 특히 강조했죠. 네. 첫째가 공정한 접근. 특정 세력에게만 유리한 정보나 거래 기회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고요. 둘째는 시장 감시. 누군가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는지 중앙에서 감시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사후 투명성. 거래가 체결된 후에는 모든 상세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프런트러닝 방지를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PFF처럼 다른 사람의 주문 정보를 미리 빼내서 유리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요. 이 네 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디파이를 이대로 두면 투자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다 이겁니다. 전통 금융시장이 수십 년간 만들어온 보호장치들을 디파이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시타델의 주장을 듣고 있으니 뭔가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네요. 특히 프런트러닝 방지를 그들이 주장한다는 점이요. 자신들의 핵심 수익 모델인 PFF야말로 가장 고도화된 형태의 프런트러닝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아오지 않았나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게 이 논리가 가진 구조적인 함정이죠. 그들의 주장은 보호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중앙화된 통제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전제하고 있거든요. 아, 전제 자체가 다르군요. 네, 예를 들어 시장 감시를 하려면 감시할 중앙 주체가 있어야 하고 프런트러닝 방지를 하려면 모든 주문이 모이는 중앙 서버가 있어야 한다는 식이니까요. 디파이가 추구하는 칼중앙화라는 근본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방식만이 유일한 정의라고 규정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억누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시다델의 이런 강력한 공격에 디파이 진영이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특히 탈중앙화 거래소의 상징 유니스왑 창립자 헤이든 아담스의 반격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네, 그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격탄을 알렸습니다. 디파이가 불공정하다고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시장 조성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와... 이건 시타델의 심장, 즉 PFOF 모델을 정면으로 겨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논하냐는 거죠. 이건 거의 선전포고 수준의 발언인데요. 그들은 그저 오픈소스 유동성이 싫은 것뿐이다 라는 말도 덧붙였죠?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들의 통제나 허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해서 유동성을 만들고 시장을 형성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앙 통제자가 없는 코드에 의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의 등장을 근본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죠. 아, 이어서 블록체인 업계 전체를 대변하는 블록체인 협회도 SEC에 공식 의견서를 내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법적인 논리로 반박을 했군요. 핵심 주장은 뭐였나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디파이 프로토콜 개발자는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투자자의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직접 만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 중개인으로 볼 수 없다는 거고요. 둘째, 소프트웨어 코드는 쓰는 개발자와 금융 중개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를 만든 엔지니어가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과속이나 난폭 운전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네요. 도구를 만든 사람과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경고를 날렸죠. 어떤 경고였죠? 만약 미국 정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금융 중개인으로 규제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에 있는 혁신적인 개발자들은 모두 규제가 덜한 스위스나 싱가포르, 두바이 같은 곳으로 떠나들일 것이다. 이건 미국의 기술 패권 자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협박에 가까운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네요. 그럼 이 모든 법적, 철학적 논쟁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진짜 이유. 시타델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싸우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무엇을 잃게 될지 그 공포의 실체를 들여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중개 권력의 완전한 해체입니다. 현재 시타델이 지배하는 금융 시스템과 디파이가 완전히 확산되었을 때의 미래를 네 가지 영역에서 비교해보면 그들이 느끼는 공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유동성이겠네요. 시장의 산소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성 공급은 월가의 소수 대형 기관들이 독점하는 그들만의 리그였거든요. 하지만 디파이 환경에서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단 10만 원이라도 유동성 풀의 자산을 예치하고 그 대가로 거래 수수료 수익을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의 민주화네요. 그렇죠. 유동성 주권이 개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 구조의 혁명이겠군요. 사실상 중개인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기관들이 PFOF나 스프레드로 막대한 고정 수익을 올리던 중개 수수료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수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 붕괴입니다. 기관만 접근 가능했던 고급 정보와 데이터는 블록체인 위에서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그 의미를 잃게 되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것. 시타델의 존재 이유인 시장 조성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타델처럼 소수의 기업이 블랙박스 안에서 비밀리에 운영하던 알고리즘은 누구나 코드를 들여다보고 검증할 수 있는 공개된 알고리즘, 즉 AMM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비밀스러운 기술이 필요 없어지는 거네요. 네. 결국 이 네 가지를 종합해보면 시타델은 지난 수십 년간 자신들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지탱해온 모든 기반, 즉 정보와 유동성의 독점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군요. 투자자 보호는 이 성벽을 지키기 위한 가장 그럴듯하고 강력한 명분인 셈이고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금융이라는 산업이 작동하는 운영체제, OS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한 기존 권력의 저항인 셈이죠. 그렇군요.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싸움은 단순히 특정 기술에 대한 규제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중앙화된 인간 중개 독점 모델과 블록체인이 꿈꾸는 탈중앙화된 자율시장 프로토콜이 금융의 미래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단순히 미국 내 규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미국이 과도한 규제로 자국 내 디파이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럽이나 아시아의 특정 국가가 토크나 주식 시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인프라를 선점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세대 글로벌 금융의 헤게모니가 뉴욕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규제 고보호라는 오랜 공식이 오히려 자국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군요. 그렇습니다. 투자자에게도 이게 단순히 새로운 투자 상품이 하나 더 생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증권사 계좌에 내 자산을 맡겨왔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모든 실물 자산이 토큰화돼서 내 개인 지갑 안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온다면 주식, 채권, 부동산까지 모든 자산의 통제권을 내가 직접 갖게 되는 온체인 증권 지갑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신호탄이니까요.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네요. 이 전쟁은 특정 기업의 이익이나 돈을 넘어선 금융이 작동하는 방식, 즉 구조 자체에 대한 싸움입니다. 소수의 중개인이 통제하는 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투명한 코드로 운영되는 자율적인 프로토콜에 맡길 것인가의 대결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최종 승자는 과연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정부의 규제가 될까요? 아니면 그 어떤 장벽으로도 막을 수 없는 기술의 거대한 흐름이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